자, 이제 미래엔 중단원 기출문제 보니까 이제 미래엔 교과서에서 나온 수능 기출문제, 평가원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그런 어떤 문제지예요. 그 이제 보니까 도움수의 활용 파트는 뭐 골고루 나와 있긴 한데 여러분들 이제 시험 범위가 아닌 것들도 섞여 있을 수 있으니까 알아서 그런 것들은 걸러서 선생님 일단 뭐 1번부터 쭉 다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걸러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듣도록 하시고, 자, 1번부터 갑니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 시각 T에서의 위치 함수가 각각 주어져 있을 때,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방향과 운동 방향과 관련이 되는데, 운동 방향은 항상 수직선 상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원점이다. X축으로 이동, 혹은 뭐 Y축으로 이동, Y축은 뭐 원점이 여기죠. 항상 X축위를 움직이거나 아니면 Y축위를 움직이는 운동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이때 0보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우리 나름대로 그냥 전진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음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후진, 뒤로 움직인다는 의미에서, 자, 요거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전진이고 밑으로 가는 게 후진이겠지. 일단 이 전진하고 후진하고 이런 것들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전진을 하면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고요, 후진을 하면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라고 배웠어요. 알겠지? 뭐 여기서 지금 속도가 뭐 왜 부호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요거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거야. 자, 그러면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라는 말이 곧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말이고,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다는 말이 속도의 부호가 다르다는 말과 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말이 속도의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는 시각이 언제냐를 찾으라는 거거든. 그럼 일단 우리 여기서 구해야 될 것은 속도라는 걸 알았고, 자, 여기 있는 요놈이 FT인데 요놈을 미분한 걸 VP라고 하자. 무슨 소리야?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된다고 배웠잖아. 근데 요놈이 P의 위치라고 했기 때문에 요놈을 VP라고 하자. 자, 요거는 4T-2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자, 요놈은 지금 Q의 위치 함수라고 했어요. 그럼 요거를 미분한 거는 VQ라고 하자. 자, 요거는 2T 빼기 8인데, 자, 이놈과 이놈의 부호가 반대다라는 말이 지금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다라는 말과 같다 했어. 그럼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든가, 아니면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든가, 그렇지? 그럼 요거 두 개가 부호가 서로 반대다는 걸 한꺼번에 한 방에 딱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요놈과 요놈을 곱했을 때 이놈이 서로 음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요거 T에 대해서, T는 요거 0 되는 놈하고 요거 0 되는 놈 사이에 있으니까 정답은 1번이죠? 요거 2분의 1 하고 요거 얼마? 4. 2분의 1과 4 사이다. 요걸 부등식을 풀면 이렇게 나올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조금 여기 오타가 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문제지에 빠진 부분을 채워 넣으십시오.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이제 기출됐던 문제다 보니까, 예전에는 아마 제 생각은 이래요. 하나의 문제를 주고서 13번, 14번 동시에 이제 출제되던 세트형 문제라는 게 출제될 때가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아마 13번에서 어떤 문제를 묻고 14번에서 묻는 아마 세트형 문제였던 것 같아. 그래서 요 13번에 fx가 제시돼 있고 14번에서는 그냥 13번 위에 있는 걸 보고서 풀라라는 문제였어요. 여기 아마 fx가 빠져 있었던 것 같아. 어찌됐건 fx가 요 식이란 걸 여러분들 문제지에 써 넣으세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요 직선과 여기는 요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양수 k의 값은 얼마냐? 자, 그럼 이게 여기는 요 3차 함수를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나와 그려보면 여기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뭐 0이, 여기 4. 이렇게 지나는 이러한 3차 함수가 될 건데, 이런 3차 함수가. 지금 얘는 이제 보니까 기울기가 5예요. 양수 k의 값을 갖다가 구하라 했으니까. 자, 저게 이제 이 3차 함수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접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접해야 되는 거지. 자, 여기는 요런 접했을 때 y절편이 이런 데 생기겠지, 뭐, 요런 데. 선생님, 여기 말고, 여기도 되잖아. 여기도 되는데, 여기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k가 양수라고 했어요. 기울기가 5인 접선은 물론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데, 여기도 생길 수 있죠? 근데 이거는 k 값이 음수되잖아. k가 지금 여기 보니까 k가 y절편입니다. y절편이 양수되는 요런 상태. 즉, 직선이
3차 함수랑 접해야지만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두 점에서 만난다 했습니다. 접한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알고 보니 여기까지 딱 그려놓고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접선의 방정식 문제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요런 기울기가 지금 5라는 사실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봐라. 기울기 5잖아. 자, 이 접선의 방정식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뭡니까? 접점이 주어져 있냐 없냐를 살피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접점이 안 주어져 있으니까 순서는 이 접점을 먼저 문자로 잡고서 시작을 하자 했어요. 자, t, 자, t 플러스 1, 뭐 t 마이너스 4 이렇게 접점을 잡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접점을 구하는 방법은 이제 방정식을 활용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주어진 조건은 기울기가 주어져 있죠. 아, 따라서 요놈 기울기는 여기 있는 이놈을 미분해서 t를 집어넣은 게 기울기 5가 된다. 이걸 통해서 는 t를 찾으면 될 것 같아. 자, 요거는 뭐 곱해 미분법서도 이제 목적하니까요. 전개를 해놓고 봅시다. 일단 앞에 거 요거 먼저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x가 되겠고, 자, 전개해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되겠네요. 이렇게 맞죠?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x가 되고, 자, 이걸 미분해봅니다.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4 이렇게 이제 도함수가 구해졌고, 요 놈에다가 t를 집어넣은 게, 자, 3t의 제곱 빼기 6t 플러스 4 요 놈이 바로 요 접선의 기울기인데 그 기울기가 5라고 주어져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6t 빼기 1 이퀄 빵이고 인수분해가 되겠지. 뭐지?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네. 자, 어디 계산을 잘못했는지 한번 보자. x제곱 플러스 x, 이거는 x 마이너스 4,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x제곱 맞고 마이너스 4x 3x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4 이렇게 됐어. 자, 저기에다가 t를 집어넣은 것이 보자. 3t제곱 빼기 6t. 아, 미안합니다. 여기 마이너스 4인데 플러스라고 했네. 맞지? 자, 그럼 여기 이제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9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될 거고. 3으로 나눈 다음에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빵이 되고 t의 t 1, 3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자, 지금 누가 봐도 위치가 t가 음수 영역이니까 마이너스 1이 구해졌고, 아, 그러고 나니까 보니까 요 점이 사실은 여기에 딱 형성이 됐어야 되네, 그지? 자,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요 지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어야 되는데, 뭐 우리는 처음부터 그걸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지? 어찌됐건 t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아냈으니까,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 그리고 이거는 계산 안 해봐도 0이죠. 왜?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고, 아니면 요 점을 봐도 되고,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1, 빵이니까. 자, 마이너스 1, 0을 이 접선이 지난다라는 거니까. 자, 접선을 다시 고쳐 그려보면, 사실은 이렇게 가는 접선이었던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 빵을 지난다라는 사실로부터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고, 여기다가 빵을 집어넣으면, k는 5가 된다라는 사실을 마무리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접선의 방정식 문제였다는 것만 알면 되네. 자, 이번에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3번 한번 가볼게요. 3번. 자, 요번에도 이제 접선의 방정식 문제인데, 자, 요것도 그냥 요 3차 함수가 뭐 어떤 꼴인지가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략 그리겠습니다. 저 3차 함수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다. 이랬을 때 1, 1 뭐 이런 데 있다. 그냥 그림을 대략 그렸습니다. 이렇게 접선을 그었어. 했더니만 이 값이 마이너스 10,a를 갖다가 지날 때 이 a의 값을 갖다가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요 문제는 전형적인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이 같다를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 접선이 접점 이외의 한 점을 지날 때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냐면요. 요 두 점으로 구한 기울기를 일단 구해봅니다. x좌표 차이 1에서 요거 빼면 11분의 y좌표 차이 1에서 a를 뺀 요거죠. 요것이 사실은 요거 미분해서 1 집어넣은 것도 사실은 이 직선의 기울기 아닙니까? 지금 선생님이 구한 건 뭔데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구한 거잖아. 평균 변화율. 그거하고 요거 미분해서 요거 3차 함수 미분해서 1 넣은 거는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방식이잖아. 근데 요 직선이 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도 요 직선의 기울기고, 요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도 요 직선의 기울기니까 그 두 개는 같을 수밖에 없잖아. 같은 직선의 기울기니까, 그지? 구하는 방식만 다를 뿐.
자, 그래서 이걸 미분해보면 y 프라임 마이너스 3x에 되고 플러스 2니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요것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게 접선의 기울기니까.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1 빼기 a는 마이너스 11이 되고 그럼 a는 12가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해낼 수 있는 문제였지. 3번이었고요. 자, 4번 한번 가봅니다. 자, 요놈의 극대값이 11대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전형적으로 이제 이건 미분을 해보라 라는 말이잖아요. 그지? 자, 그럼 보면 f'x를 구해봐야죠. 왜? 어떤 함수의 극대, 극소, 증가, 감소, 최대, 최소 따위를 물으면 그 함수의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통해서 원래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예측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원래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는 뭐라고? 도함수의 부호를 관찰해야 된다고. 도함수가 플러스면 원래 함수는 증가, 도함수가 마이너스면 원래 함수는 감소. 이걸 통해서 우리는 개형을 예측하는 거라고요. 자, 도함수 구해보면 3x의 제곱 빼기 18x 플러스 24 이렇게 될 거고 3을 묶어냅니다. 자, 2차 함수고요. 2하고 4에서 아래로 볼록인 이런 2차 함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것이고, 자, 원래 함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꼴이 돼요. 결국은 2에서 최극대값 f2를 갖는다라는 말인데 문제에서 이 f2가 10이다라고 주어진 거죠. 극대값이 2를 원래 함수에다 집어넣어야죠. 여기다 넣어보면 8 빼기 36 더하기 2 집어넣으면 48 플러스 a는 요 값이 극대값 10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고, 계산을 갖다가 해봅시다. 자, 요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일단 8, 26, 56에서 36 빼면 얼마? 20. a는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오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계산 문제였죠.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관찰해서 극대값이 되는 순간을 찾고 f2가 극대값이라는 걸 찾아내기만 하면 여기다 2 집어넣은 게 10 이렇게 놓고서 a를 찾으면 된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또 가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시각 t에서의 위치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시각 AS의 속도가 빵일 때, 자, 속도는 그냥 미분해서 구하는 거죠.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이걸 위치 함수라고 치면, 얘를 갖다가 미분하면 x't, 요거를 이제 속도 함수라고 불러요. 마이너스 2t 플러스 4고, 자, 이놈이 t 이퀄 a에서 속도가 빵 되는 시각 구하라는 소리니까 이건 너무 쉽다, 그지? 요걸 빵에다 넣고 t를 구하면 2지 2초 이렇게 되죠.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속도가 빵이 되는 순간에 시각이 얼마냐 묻고 있는 거니까 요 놈을 빵이라고 놓고 t를 구하시오 라는 뜻이었던 거야. 그래서 t가 2라는 걸 찾았습니다. 자, 6번 요 함수가 이 구간에서 감소할 때, 자, 양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 자, 일단 또 나왔습니다. 어떤 함수의 증가 감소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딱 치고 미분해서 그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야 돼.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봐야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가 보이신단 말이야. f'x 갑니다. 자,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9. 자, 이거는 x 빼기 3, x 더하기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이렇게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데, 자, 여기가 지금 현재 x좌표가 마3이고 여기가 3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함수가, 자, 잘 들어. 열린 구간 어디에서 감소한다 했으니까, 야,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에 있는 어떠한 구간이라도 잡히기만 하면 다 감소하는 구간 맞죠?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 이렇게 구간을 잡아도 여기 감소하는 구간 맞잖아요. 자, 봐. 잘 봐.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 이렇게 잡아도 감소하는 구간 맞죠? 맞지?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2에서부터 2 사이 이렇게 잡아도 감소하는 구간 맞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잡았을 때 감소하는 구간을 딱 설정을 할 때 양수 A의 최대값 구하라는 소리는 뭡니까? A의 최대값 구하라는 소리는 뭐냐고. A가 최대가 되면 마이너스 A는 또 저쪽으로 제일 멀어질 거야. 그러니까 감소하는 구간을 잡을 수 있는 한 가장 폭넓게 잡으면 얼마가 될까라고 묻고 있잖아. 따라서 마3에서 3까지 잡아야 가장 감소하는 구간을 폭넓게 잡은 거죠. 그래서 A의 최대값은 3이 될 수밖에 없다. 이해 가시죠?
원래는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에 어떤 구간을 잡아도 감소하는 구간이 맞는데 가장 A가 크도록 잡으라 했으니까 마3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잡아줘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줘야 감소할 수 있는 구간 중에서는 가장 넓게 잡은 거죠. A가 제일 커진단 말이 가장 넓게 잡아보면 이 말이거든. 그래서 A가 3이다라는 걸 알 수 있지. 마3에서부터 3까지가 감소하는 구간이니까 이걸 탁 잡으면 가장 넓게 잡은 거야. 자, 그래서 답은 3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6번이었고요. 7번으로 가봅니다. 7번. fx의 도함수 f'x가 자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이거 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gx가 fx 빼기 kx가 여기는 요 gx가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 잘 읽어야죠. 이 gx가 마이너스 3에서 극값을 가질 때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요 문장에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정보를 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도함수가 이렇게 다항함수면 fx도 일단 다항함수일 테고 다항함수에서 다항함수 뺐으니까 gx도 여전히 다항함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항함수면 gx도 미분 가능 연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gx가 빼기 3에서 극값을 가진다는 말은 일단 g'의 마이너스 3은 무조건 빵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얻어내야 된다. 그럼 g' 구해봅니다. g'x는 f'의 x 마이너스 k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다가 3을 넣어봅니다. g'의 다시 마3 f'의 마3 빼기 k 요 값은 이제 빵이 돼야 된다. f' 마3은 어디다 넣어요? 여기다 넣어요. 마3을 넣으면 9에서 1 빼면 8이네요. 8 빼기 k가 빵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k는 8이다. 이렇게 구해낼 수 있는 문제였네. 아주 쉬운 문제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 8번 문제 가봅니다. 자, 초반부에는 뭐 문제가 매우 쉽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자, 9번 문제 가서 조금 어렵고, 이 9번 문제가 이제 21번 문제라서, 여러분 알죠? 21번 문제는 킬러 문제라는 거. 21번 문제라서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어려운 게 없어요. 자, 함수 fx가 x-3의 완전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gx의 도함수가, 자, 한번 써볼게요. g'x가 요게 gx의 도함수라는 뜻이잖아. 요게 지금 fx예요. 그럼 무슨 소리냐면 요 fx가 g 입장에서는 도함수야, 도함수. 그럼 만약에 내가 g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g'을 구해야 되는데 g'이 이미 나한테 주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 이 그물이 하기처럼 보이니까 요렇게, 요렇게 가고 있네. 여기가 3이고요. 여기 y꼴 fx인데 요놈이 G' 입장에서는 도함수네요. 이때 gx 위의 점 2,g2에서의 접선이 y절편이 마이너스 5일 때 이 접선의 x절편은 얼마냐 했는데 잘 들으세요. gx가 어떻게 생겨먹을지 대략 그려보면 요놈이 g의 도함수니까 플러스니까요.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니까 여기 평평한 부분 좀 생겨야 되겠지. 그래야지 접선의 기울기가 빵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시 또 증가하는 이런 꼴이에요. 이게 지금 gx라고 해요. 이게 gx야. 근데 지금 보니까 이 gx 위의 점 2,g2의 접선 2,g2에서의 접선의 y절편이 마이너스 5일 때 자, 2,g2에서의 접선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자, 잘 봐. g 프라임의 2 요게 이제 곡선 gx 위의 점 2,g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미분에서 2는 게 기울기니까 자, 접선의 기울기가 요거 되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은 x 빼기 2 플러스 g2다. 됩니까? 이렇게 되는데 요거에 있어서의 y절편이 마이너스 5일 때라고 했거든. y절편이라는 건 x 대신에 0 넣은 거잖아. 0을 넣어봐. 마이너스 2배의 g'2 더하기 g2 이렇게 되는데 요 값이 y절편을 구한 거다. 요 값이 지금 마이너스 5일 때라고 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여기 있는 요 G'2는요, G'2는 여기 보니까 F2잖아, F2. 그러니까 여기 fx가 주어지니까 F2로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즉, 마이너스 2배. G'2는 여기다 2 넣은 거죠? 그럼 여기다 2 넣으면 돼. 여기다 2 넣으면 된다고.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 플러스 G2. 요 값이 이제 마이너스 5라는 걸 발견하고, 따라서 G2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네. 요거 마이너스 2 넘기면 마3이다 라는 걸 구했어요. 되겠니? 요거는 이제 마3이야.
그럼 이제 끝났네. 뭐가 끝나냐면 G'2는 여기 1이라고 알고 G2도 마삼이라고 구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구해져 버렸잖아 그냥. 자 그래서 G'2는 아까 얼마? 1이었죠? 이거 G'2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기다가 2 넣은 거니까 F2가 여기다가 2 넣은 게 G'2야. 요거는 지금 현재 1이니까요. X-2 더하기 G2는 지금 마3이라고 구했으니까 이건 마3 해서 정리해보면 X-5라는 이런 직선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 접선에서 뭘 구하라 했습니까? X 절편을 구하라 했으니까 Y 대신에 0 넣으면 되니까 X는 5다라는 걸 발견했죠. 절편은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구해버렸다고. 이게 이제 Y 콜 X-5라는 직선이 구해졌으니까 X 절편은 Y 대신에 0 넣고 X가 구하는 거 맞죠? 자, 여기는 이런 놈들 그냥 말장난에 불과하니까 그대로 차분하게 따라가면서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8번이었고, 이제 9번이 조금 이제 문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9번. 자, 9번 한번 볼게요. 자, 차분하게. 자, 일단 실수 t에 대해서 직선 xt가 두 함수. 자, 하나는 4차 함수고요. 하나는 직선 1차 함수네, 그지? 이거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a, b라고 했을 때 A점과 B점 사이의 거리를 FT라고 하자. 이때 요거하고 요거를 곱해가지고 전부다 작거나 같아지는 모든 실수 T의 값을 더하시오라는 게 문제야. 그런데 지금 저거 4차 함수가 뭐 어떻게 생겨 먹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쳐봅시다. 가장 기본적인 4차 함수의 선택이지. 그 다음에 직선은 또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는데 뭐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라 칩시다. 뭐 4차 함수하고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겠지 뭐. 이랬을 때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안 그려봤습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중에 무슨 말을 하는지. x t라는 거는 x축이 뭐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 어딘가에 x t라는 게 있으면 이게 바로 x t라는 이런 직선일 텐데 이놈이 만나는 점을 갖다가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했어요. 이때 이 a, b 사이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치를 챘겠지만 뭐 이게 x축에 붕 떠있던 어떤 상관없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를 x축이라고 보면 여기를 t라고 보면요, 이놈과 이놈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함수값, 직선의 함수값에서 4차 함수의 함수값을 뺀 요 길이가 되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가 그림을 안 그려봤잖아, 그지? 그림을 안 그려봤죠. 안 그려봤으니까 이놈하고 이놈하고 둘 중에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더 아래쪽에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랬을 때 요점과 요점 사이의 거리라 하면 항상 절대값을 씌워주셔야 됩니다. 거리는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게 그림을 완벽하게 그려보지 않는 이상 4차 함수하고 이 직선하고 어디서 누가 더 높은지를 알 수 없고, 게다가 여러분 이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된다 했을 때 t가 움직여감에 따라서 있잖아,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이때 이 거리를 만약에 내가 어떤 새로운 함수라고 둘 때 ft라고 했잖아요. 거리를 ft라고 하면 요 길이를 ft라고 하면 t가 오른쪽으로 변함에 따라서 요 길이도 뭔가 계속 변해가야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지?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린다 손 치더라도 직선과 곡선이 만약에 만나면 t가 움직임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곡선이 위에 있을 때도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 직선이 더 위에 있을 때도 있을 테니까 한 방에 그냥 누구에서 누구를 뺀 놈이 거리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을 취한다? 양수가 되든 음수가 되든 무조건 양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 절대값을 취하는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해야 돼. 아시겠지? 그럼 어찌됐건 내가 이제 어느 값에서 어느 함수 값을 빼서 절대값을 취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이거 4차 함수하고 직선이 있는데 어차피 절대값 취하면 양수니까요. 나는 여기 있는 요놈에서 요놈을 빼기로 작정을 했어요. 자, t를 집어넣었을 때 어느 함수값에서 어느 함수값을 빼든 절대값 씌우면 무조건 여기는 요 길이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t를 저 4차 함수에 집어넣은 거에서 t를 여기다 집어넣은 걸 뺐어. 요거를 절대값을 딱 씌워주시면 그게 바로 ft의 정체다라는 걸 알면 돼요. 이 a점과 b점 사이에 t가 여기다 치면
어떤 함수값에서 어떤 함수값을 빼든지 간에 하여튼 요 길이를 나타내고 싶으면 절대값을 씌워주면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알겠지? 누가 더 위에 있든 음수가 되든 양수가 되든 뺀 놈이 절대값 씌워버리면 무조건 양수가 되잖아요. 왜? 거리는 양수여야 돼요 무조건. 자,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시면 절대값 t의 4제곱 마이너스 4t의 세제곱 10t에서 2t 빼면 얼마야? 8t? 오늘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2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 요게 이제 ft인데, 자, 이제 문제 이제 잘 봐. 여기서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요 4차 함수를 이제 내가 이제 지금부터 그려봐야 될 건데, 그지? 그려봐야 될 건데, 일단 이거 그리기 전에 내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게 뭔지를 일단 알기 위해서 여기는 요놈부터 좀 분석을 해보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 자, 일단은 리미트 h가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f의 t 플러스 h 마이너스 ft 이렇게 되는데, 자, 요 놈은 지금 h가 변수고 t는 상수인 겁니다. 그지? 자, 그랬을 때 요 놈이 여기가 지금 h가 0으로 갔을 때 이걸 구해보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게 바로 f'의 t라는 t에서의 미분계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요 포인트에서 너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니? 라고 묻고 있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봐. 이놈의 극한값이 미분계수라고 하자. 동그라미 친 건 뭔데? 평균 변화율이죠. 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해야 우리는 이놈이 존재해야 미분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고, 어떤 놈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니? 자, 그런데 h가 0보다 오른쪽으로 갔을 때 여기 있네요. 이걸 소위 우리는 우미분계수라고 불러요. 물론 우미분계수 이런 거는 교과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단어입니다만은 우리가 주로 공부할 때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기서도 선생님 그런 단어를 쓸게요. 그냥 교과서에는 없는 말이야. 얘를 갖다가 우미분계수라고 부르고 얘를 갖다가 좌미분계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 미분계수가 존재하려면 저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같아야 돼.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고. 그지? 근데 여기서 봐라 뭐라 했는지, 우미분계수하고 좌미분계수를 곱했을 때 0보다 작대. 야, 생각해봐. 똑같은 값을 두 번, 좌미든 우미든 좌미든 만약에 같은 값이면 같은 값을 두 번 곱했는데 음수가 될 리가 없어. 왜? 봐봐. 같은 값이란 부호도 똑같단 말이잖아. 양수 곱해도 양수고요. 음수 곱해도 양수입니다. 이해가죠? 다시. 똑같은 값이라는 것은 부호도 같다는 소리야. 부호도. 그래서 양수 곱해도 양수고 음수 곱해도 양수야. 절대 음수가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 밑줄 친 이 말은 우미분계수하고 좌미분계수 곱해서 0보다 작다란 말은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야. 예를 들면 이거 봐봐. 어떤 4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4차 함수 안에 있는 그림을 그렸더니 이렇게 그려졌다고 쳐봐. 그러면 내가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꺾여 올라가겠지.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꺾여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미분 불가능한 점은 봐봐. 여기서는 왼쪽에서 다가간 접선 기울기는 음수 나오죠? 오른쪽에서 다가간 접선 기울기는 양수가 나와서 분명히 좌미, 우미, 부호가 다르죠? 그 좌미, 우미, 부호가 다르니까 이걸 탁 곱했을 때 음수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미분이 가능한 이런 지점은 접선의 기울기가 이 지점보다 왼쪽으로 다가갔을 때도 좌미분계수가 음수고요. 오른쪽에서 다가갔을 때 접선 기울기도 음수니까 둘 다 같은 음수 곱하면 이거는 무조건 음수 곱하면 이게 음수 될 리가 없지. 양수 되겠지. 미분이 가능한 지점에서는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은 값이기 때문에 같은 값이란 부호도 같다는 소리야. 양수 곱해도 양수고 음수 곱해도 양수야.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곱해서 음수가 된다는 말은 이런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을 갖다가 찾으라는 소리였던 거야. 맞죠? 그런데 요 안에 있는 4차 함수를 그렸을 때 지금 여기서 꺾어 올리면서 미분이 불가능해졌잖아. 맞죠? 그러면 요 4차 함수 입장에서는 어디를 찾으라는 겁니까? 자, 저 4차 함수가 x축과 여기서는 t축이지만 이 4차 함수가 x축 즉 t축과 만나는 지점에서 꺾어 올리면서 미분 불가능이 발생되죠. 자, 여기 쳐다보세요. 아까 애초에 봐라.
이 4차 함수가 이렇게 갔을 때 이게 t축이라고 치면 요점하고 요점에서 t축과 만났었지. 만났는데 절대값을 씌우다 보니까 이게 꺾고 올라갔단 말이야.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 t축과 만나는 지점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발생했잖아. 그 미분 불가능한 점에서 요거 두 개 곱해서 이거보다 작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야. 따라서 요거를 만족하는 t 값이란 건 일단 요 동그라미 친 4차 함수 입장에서는 t축과 만나는 지점, 거기를 일단 고르란 소리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까지는 아마 잘 파악을 했을 거야, 학생들도. 이 문제의 핵심은 요 등호에 있단 말이야. 이 등호 놓치면 큰일 나죠. 요보다 작은 경우는 좀 전처럼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인데, 그러면 0이 돼도 되잖아. 이게 0 된다는 소리는 뭡니까? 이거 곱해서 0 된다는 소리는 뭐냐고? 바로 극값을 가지는 순간이죠. 극값을 가지는 순간. 극값을 가지는 순간에서는 좌미든 우미든 무조건 0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해가지고 0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점도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자, 요컨대 종합하면 이거 두 개 곱해서 이거보다 작아지는 지점은 바로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고, 자, 절대값 입장에서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란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이 x축과 만나는 지점이다. 왜?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이 x축과 만나는 지점에서 절대값 씌움으로써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밑에 걸 꺾고 올리잖아. 꺾고 올리면서 이렇게 첨점 뾰족한 점이 발생해서 그 지점이 미분이 불가능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보다 작은 걸 만족하는 지점은 결국은 미분 불가능한 지점, 이런 지점이고, 이퀄 0이 되는 지점은 극값을 가지는 지점이니 결국은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t값이란 요 동그라미 친 4차 함수 입장에서는, 절대값 안에 있는 놈 입장에서는 x축과 만나는 지점하고 극값을 가지는 지점 다 더하는 소리였던 거야. 다시 0보다 작아지는 지점은 아까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인데, 절대값 전체에 대해서 미분이 불가능하려면 요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은 t축과 만나는 지점에서 꺾어 올리면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발생되잖아. 그치? 나는 지금 계속해서 요 절대값 안에 있는 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마무리를 절대값 안에 있는 놈으로만 할 거기 때문에 그래. 자, 절대값 안에 있는 요 놈 입장에서 t축과 만나는 지점. 자, 잘 봐. 원래 이렇게 t축과 이렇게 가서 이런 데서 만났다고 치자고. 요 안에 있는 놈이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여기서 꺾어 올라가잖아. 이렇게 꺾어 올라가잖아. 그러면서 여기가 미분 불가능해진다고. 이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야말로 좌미분 계수하고 우미분 계수의 부호가 달라서 이거 두 개 곱해서 이거보다 작아지는 지점이야. 알겠지? 그리고 이놈이 극대극소를 가지는 지점, 극대극소를 가지는 지점은 밑에 있던 놈이 꺾어 올라간다고 극점을 가지는 지점이 바뀌진 않죠. 됐니? 극값을 가지는 지점에서는 좌미하고 우미가 둘 다 빵이 돼서 빵 곱하기 빵은 등호 빵. 이것도 만족된다고. 자, 이제 분석 다 했다. 어떻게 하라고? 동그라미 친 이 4차 함수가 x축과, 여기서는 t축이죠? t축과 만나는 지점을 일단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극값을 가지는 지점 찾으면 끝나는 문제였던 거야. 요 말이 나보고 그걸 찾으라고 시키고 있었던 거야. 그럼 요 동그라미 친 것만 떼서 생각을 해보자. 분석 끝났다 이제. 자, 이 동그라미 친 걸 그냥 내가 요 안에 있는 걸 그냥 GT라고 할게. 그러면 GT를 구하기 위해서 G'T를 한번 구해볼게.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요 놈 G'T 요거 미분해보면 4T의 세제곱 빼기 얼마? 12T의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될 거고, T의 세제곱 마이너스 4, 3, 12니까 3T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는 뭐 조립제법 인수정리 안 써도 딱 보니까 인수분해가 1 집어넣었을 때 지금 빵이 되는 게 많이 되고 있으니까 t 빼기 1이고요. 자, t에다가 t의 제곱을 곱해서 t의 세제곱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다가 상수 얼마를 곱해야 플러스 2가 됩니까? 마이너스 2고. 자, 여기는 요놈 요 자리는 가만히 있어. 잘못 썼다. t의 제곱이요. 자, 2차 계수를 보니까 마이너스 3t 제곱이 나와야 되네. 그러면 여기가 일단 마이너스 t 제곱이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2t가 있어야 마이너스 3t 제곱이 되겠네. 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 있는 요놈이 지금 0 되는 순간에 갖다가 찾아야 4차 함수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릴 수가 있을 텐데, 그지? 자, 보니까
여기는 요 놈도 일단 판별식 D를 따져보세요. B제곱 마이너스 4x의 때는 요것도 일단 양수가 되니까 두 실근 나오네요. 근데 인수분해가 이쁘게 안 되니까 이거는 근해 공식으로 구해줘야 되겠지 뭐. 근해 공식 써보자. 요거 이퀄 0은 t 이퀄 1은 구해냈고요. 요거 자 t는 근해 공식 써보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8 그렇게 될 거니까 요 루트 10이니까 요거분의 요거는 1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는 2루트 3이니까요. 루트 3. 자 이렇게 해서 이제 g'x를 t를 구했어요. 자 g't를 구하면 자 이제 보자. 요 도함수를 그려볼게. 하나가 1이고 여기가 1 플러스 루트 3이고요. 여기가 1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자 지금 3차 함수인데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는 3차 함수인데 지금 요 간격이 같으니까 정확하게 여기가 점대칭점이라는 걸 알 수 있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서 4차 함수 입장에서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꼴인데 여기 높이가 똑같은 여기에 대해서 대칭인 4차 함수가 형성된다는 걸 알 수 있네. 맞죠?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이 뭐랬어요? 도함수 입장에서 요 면적만큼 요 놈과 요 놈의 높이 차이가 난다 했잖아. 자,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이 같다는 걸 알고 있죠? 요 점이 점대칭점이니까. 그래서 요 면적만큼 올라왔다가 다시 동일한 면적만큼 내려갔다가 다시 증가하니까 요 높이가 똑같고 여기는 요 직선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인 4차 함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 4차 함수 입장에서 나는 제일 먼저 어디를 넣어볼 거냐면 여기가 1이었거든. 1을 갖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 거예요. 4차 함수에다가. GT는 여기니까 요 1을 넣어봅시다. 1 빼기 4 더하기 8 마이너스 32니까 이거 막 엄청 음수가 나오네요. 1을 집어넣어 봤더니만 보자. 마이너스 27인가? 마이너스 27 여기가 1, 마이너스 27이 나와요. 되겠니? 그러면 이거는 나한테 뭐를 던져주느냐 하면 이거 자체가 마이너스 27이면요 x축은 이런 위를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말이잖아. 얘가 한참 음수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는 이제 설명하면서 그렸던 그림이니까 살짝 지우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요 안에 있는 요 놈을 내가 그려봤더니만 자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높이가 똑같고 여기가 1이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7이야. 1, 마이너스 27. 자 이제 드디어 ft를 그려볼 차례입니다. 자 요렇게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이거 꺾고 올리면 ft는 주황색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는 지금 현재 1이었고요 1 여기 1이었고 여기가 지금 1 마이너스 루트 13 루트 3인가요? 1 마이너스 루트 3이었고요 여기가 1 플러스 루트 3이었습니다. 여기 1 마이너스 루트 3 1 플러스 루트 3이었어요. 여기 1이었고요. 자 이랬을 때 지금 이제 구하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잖아. 자 구하라는 게 아까 여기서 이것도 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지점이 어디라고? 꺾고 올렸을 때 이렇게 뾰족해지는 요런 지점하고 그 다음에 극대극사가 생기는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이 되게 하는 무슨가? 이 값을 구하라 했어요. 그러면 요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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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갖다가 몽땅 다 더하라는 소리죠. 됩니까? 자 아까 요거 두 개 곱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지점을 까먹으면 안 돼. 요거를 그렸을 때 미분이 불가능해지는 지점에서 0보다 작아지고 등호는 언제 생긴다고? 극값을 가지는 요런 지점에서 등호가 생긴다 했다. 아니 그러면 나보고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요 5개를 갖다가 다 더하시오 그러면 뜻이었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 5개를 다 더하는 거는 선생님 여기는 이런 값들을 구할 필요가 없죠. 왜 구할 필요가 없냐면 이 4차 함수 형태를 잘 봐요. 여기는 요 정중앙에 있는 이 1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 값하고 요 값을 더해서 절반 낸 게 1이다 보니 요 놈하고 요 놈을 더하면 요 놈의 2배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맞죠? 이 값 다시요. 얘하고
얘를 더하면 얘 2배가 되니까 자 지금부터 얘하고 얘부터 더한 걸 씁니다. 이거 2개를 더하면 2가 돼요. 자 그러면 요거 2개 더해서 2에다가 더하기 얘하고 얘 더하면 얼마야? 3이잖아요. 따라서 정답은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네. 이해갑니까? 얘하고 얘 더한 것도 요놈의 중간 요놈의 2배가 될 수밖에 없지. 선생님 왜요? 아니 이 4차 함수가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대칭이면 항상 이거 2개 더해서 절반 내면 1 될 거 아니야. 중점이니까. 그럼 요거하고 요거 더하면 요놈의 2배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하고 얘 더하면 2고 그 다음에 요 3개를 모음 땅 더하면 3이니까 합이 5가 됐다라는 말이야.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해보니까 자 요거를 아까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요거는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가 일단 곱해서 얘보다 작다는 소리는 일단 다르다는 소리야. 그치? 왜? 미분이 가능한 지점에서는 좌미 우미가 같은 값이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부호도 같아. 양수 곱하면 양수 맞죠? 음수 곱해도 양수 돼요. 그럼 이거 2개 곱해서 뭐야? 자 이거 2개 곱해서 음수라는 소리는 일단 좌미하고 우미가 일단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라는 말이 뭡니까?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 소리죠. 좌미 우미가. 그러니까 절대값 그래프 입장에서는 걷겨 올라갔을 때 이렇게 뾰족해지는 이루어지죠. 요런 지점에서 좌미 우미가 부호가 다르잖아요. 그럼 이게 곱해서 0보다 작아지는 순간이고 그리고 0이 되는 순간은 언제라고? 좌미분 계수하고 우미분 계수가 이렇게 둘 다 0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이거 2개 곱해서 0 되는 순간은 이퀄 되는 순간은 바로 이런 극값을 가지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그럼 종합적으로 이 말이 너 이 그래프를 끄고 올린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미분이 불가능해지는 t값과 그 다음에 극값을 가지는 t값 즉 여기서는 이 그림에서는 요거 5개를 더해보시오라는 문제였고 이 5개는 대칭성에 의해서 요거 2개 더한 것도 1의 2배인 2가 되고 요거 3개 더한 거는 뭐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3개를 그냥 더하시면 되죠. 물론 뭐 요거 2개 더한 것도 당연히 1에 대해서 대칭인데 2가 되게 돼 있어요. 1 빼기 루트 3, 1 더하기 루트 3 더하면 그냥 2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요 5개를 갖다 더하면 뭐가 되느냐 물었기 때문에 5가 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된다는 거야. 자 일단 여기 9번 문제가 조금 21번 문제라서 킬러 문제라서 조금 어려웠습니다. 차분하게 다시 돌려가면서 이해가 안 되면 차분하게 멈춰놓고 생각해 보시고 차분하게 듣도록 하시고 자 잠시 쉬었다가 10번부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Thank you.